구독, 좋아요, 알림도. 안녕하세요, 유리아빠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이 오태민 작가님의 모빅 프로젝트 근황과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모빅의 족보라는 이름을 쓰는 이 트위터 X의 계정에 나온 탈의입니다. 이 탈의 내용을 함께 보시면은 지혜의 족보 채널에는 종이지갑 만드는 방법에 대해 오태민 작가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영상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영상을 찾아볼 수 없다. 영상이 내려간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상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종이지갑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이 종이지갑 사용법에 대한 영상을 내린 이유가 궁금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프라이빗 키를 111111로 변형한 주소에 비트코인 3개를 보관했다가 해킹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족들에게 모빅을 물려주기 위해 비슷한 작업을 하진 않았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해당 주소 프라이빗 키로 주소를 만들어서 검색을 해보니까 165개의 모빅이 있었고, 해당 주소의 트랜잭션을 따라가 보면은 해시넷에 정리되어 있는 개발자 비밀키 분실 물량이라는 해당 주소로부터 전송된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찾아본 결과 두 번째 주소죠. 1DBA로 시작하는 그 주소에서 보낸 흔적이 남아있고, 이 주소입니다. 앞에 있는 비밀키 분실 물량 주소는 트랜잭션 히스토리조차 볼 수 없게 가려져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모빅은 프라이빗 체인이어서 원하는 대로 가리는 건 가릴 수 있고 모든 정보가 오픈되어 있지 않은데요. 지금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많은 트랜잭션이 있어서 불러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트랜잭션을 감추기 위해서 작업을 쳤을 가능성은 없을까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저도 이 불투명한 정보, 발행량과 유통량 같은 정보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모든 부분을 과거 지놈이나 게놈이나 이런 프로젝트, 거기에 사용되었던 토큰이 아니라 새로 하드포크하거나 새로 발행해서 깔끔한 상태로 시작을 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과거에 있던 프로젝트를 끌고 와서 시작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영상에서 오태민 작가님도 불투명하다고 직접 언급하는 이슈들이 있었죠. 이 모빅의 족보님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의견은 가족들을 위해 코인을 옮겨놓고 해당 채굴 지갑은 비밀키를 분실했다고 한 뒤에 익스플로러로 확인할 수 없도록 트잭을 세탁하고 나서 빼돌린 코인을 유지하기 위해 진홈 코인을 계승하고 소스는 비공개로 한다. 누군가 의심할 수 있는 종이지갑 설명 영상은 내린다. 이 정도의 의혹은 조금 스캠 코인에 당해보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수준의 의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로 다 공개되어 있거나 트랜잭션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안에서도 뒤로 돌리고 돌리면은 일반인들이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스캠 프로젝트들은 오픈소스로 제공을 하는데요. 이 소스 또한 비공개이고, 오태민 작가님의 말에 의하면 소스가 아니라 장부죠. 이 장부 또한 비공개이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정보가 담겨있던 과거 영상들이 하나 둘씩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뭔가 거기에 숨겨진 게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다라고 말하는 모빅인데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EVM만큼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네트워크 크기가 된다면 락업을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락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견한 165개의 모빅은 이 글 작성하신 분이 카톡방 거래소에서 매도를 하고 비트코인으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오태민 작가님은 111로 실제로 지갑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시도해서 가져간 노력은 그 정도는 가져가도 됩니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처음에 이런 의견을 보였고, 제가 아는 백서에는 1500만, 1800만 이 정도 개수라고 하는데 또 3700만 개의 코인 중에서 160개가 시스템을 뚫은 걸까요? 라고 작성을 하십니다. 다른데 영상에 출연하시거나 오태버스, 지혜의 족보, 하물며 오태민 작가님이 직접 작성하신 백서까지 유통량, 발행량에 들쭉날쭉한 이 프로젝트의 발행량은 언제 정의가 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시고 나서 저 해커는 이런 노력을 했으니까 홀더 여러분들도 로스트 코인이라고 불리는 이 모빅 프라이빗 키 사냥을 시작하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커뮤니티의 반응 혹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셨는지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드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몇 시간 이후에 해당 글은 삭제되었고 160모 그대로 돌려주세요
하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만든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오태민과 생태계의 것이고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 글을 올린 의도는 어른들은 법으로 해결한다 라는 댓글을 달면서 이 글을 올리셨는데요. 그 밑에 글들도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계룡산 2번 오른 것보다는 적어서 저 노력은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거니까 가져가도 될 것 같다, 칭찬해주고 싶다 하셨지만 해킹은 범죄라는 의견으로 글이 수정되었고, 해당 타래를 쓰신 분은 해킹이라니 코웃음이 나오네요. 인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추리를 해서 청구를 해서 가져갔을 뿐입니다. 제가 이전에 문제를 삼았던 종이지갑 문제, 이 문제가 해킹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800개가 165개 이후로 청구가 되었고, 고래가 움직인다는 것은 증명이 되었으며 그것을 생태계가 받아낼지 뭐 할지는 또 책임 회피성 발언이 보입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라면 책임감 있는 발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회피성 발언이 너무 많은 것 자체가 저에게는 우선 매수 리스트 자체에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 라는 주관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모빅은 어원 자체가 고래 사냥을 하는 실험 혹은 프로젝트라고 했는데 이 고래 지갑은 트랜잭션을 차단할 예정이고, 앞으로 모빅을 사고 팔 때는 일반인들이 그 사람이 보내는 그 모빅이 어느 트랜잭션을 타고 유통된 건지를,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를 직접 판별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트랜잭션 또한 내가 받아보고 나서 그 지갑을 역추적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정도를 트랜잭션이 적은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 트랜잭션이 쌓였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일반인이 있을까요? 그럼 결국에 누군가 매수를 했을 때 2019년 1월 3일 이전에 비트코인 지갑에서 나온 모빅이라면 몰수당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20만원 고점에서 매수하신 푸바오님,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유력 피해자는 아니겠지만 투자 실패를 할 수 있는 이 제일 가까운 사람은 푸바오 같은 님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17만원대부터 100개를 일괄 매도하시려다 보니까 그것보다 시세를 계속해서 낮추는 물량 때문에 거래방에서 강퇴당할까봐 눈치 보여서 계속 보류하시면서 결국 14만 9천원까지 내려왔다가 매도를 못하셨습니다. 아직도 매도하지 못하셨는데요. 지금 모빅의 가격은 14만원에서 13만원 후반대로 더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죠.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이후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내가 매도를 한다면 그 물량을 쉽게 누군가가 받아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매수하시기 전에 한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별다른 이슈가 없이 작가님의 강연을 갔을 때 모빅의 후드티를 입자면서 공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독서대부터 후드티까지 제가 프로젝트가 끝나겠다라고 생각하는 지표인 간증까지 나왔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렇게 파생된 거래들도 동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트랜잭션을 막으면 그게 결국에 어디서 어떻게 유통이 됐는지, 그 최종적으로 일반인한테 가 있는 그 모빅이 거래가 중지가 됨으로써 결국 피해는 아무것도 모르고 매수한 일반인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매수에 대한 내러티브가 더 박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 백서, 이 오태민 작가님이 직접 쓴 백서에는 이전 블록들 스냅샷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자는 모빅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1800개를 청구하신 분은 당당하게 청구를 하신 거고요. 그리고 고래를 잡는 이유는 고래를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모빅이라는 이름을 가진 것 자체가 저 고래 사냥 때문인데, 고래 사냥을 하지 않거나 한다면 모빅이라고 불릴 이유가 있을까요? 모든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오늘 영상들의 내용을 보시고 굉장히 주관적인 생각은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직 매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 트랜잭션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볼 가능성은 없는지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이 이슈와 별개로 모빅의 근황들, 어떠한 생태계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 오너 오태민 작가님의 발언들을 총정리해서 모빅 프로젝트를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